이것도 사실 관련된 뉴스예요. 뭐 사실 많은 이 금융 경색, 금융 시장의 어떤 불균형이나 이 요동치는 어떤 변동성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환율도 있고 금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건 부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부동산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금융시장하고 너무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매주 금요일 아침에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자, 이 부동산이 낙폭을 계속 키워갑니다. 서울 아파트값 23주 연속 뭐 23주 연속은 계속 빠지겠죠. 근데 10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에 그 서울 아파트가 기준으로 0.34%가 하락을 해서 그 전주에 0.2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빠졌고요. 2012년 6월 11일 이후에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자 5월 마지막 주 이후 5개월째 계속 약세를 이어간다. 예.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면 이제는 외곽이 아니라 이른바 핫한 지역 이쪽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송파구 얘기를 드리는데 송파구가요 무려 0.6%가 빠졌습니다. 한 주에? 한 주에. 가장 큰 폭. 저도 깜짝 놀랄 정도죠. 그래서 이게 송파구 기준으로는 2012년 7월에 0.61% 빠진 이후에 10년 3개월 만에 송파구로서는 최대 낙폭이 나왔고요. 송파구가 사실 최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잠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리센차 엘츠 여기가 뭐 유명한 데잖아요. 여기 이런 데들이 그냥 대표 아파트 단지에 30평대가 2, 3억은 그냥 툭툭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강동구 옆에 있는 강동구가 0.45, 성북이 0.44, 노원 0.43, 도봉 0.42 다 0.4%대 빠졌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낙폭도 좀 특이할 만한데 우리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랜드마크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좀 워낙 거래도 많고 그래서 좀 낙폭이 덜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니까 강남구 대추동의 음마 아파트 전용 76.8 제곱미터 이게 뭐 거의 2개 평형이 있잖아요. 그거 중에 작은 거라고 보는데 2층인데 지난달 8일에 19억 9천만 원. 20억에 이자가 깨졌어요. 19억 9천만 원. 작년에 요 아파트 같은 평형이 26억 3,500만 원이었거든요. 신고가가. 그래서 어쨌든 그 기준으로는 2층이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11층이었어요. 6억. 근데 이게 사실은 2층과 11층의 차이는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이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35층으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실입주로서의 그거는 약간 완화되는 거거든요. 재건축. 물론 재건축 할 때도 그 가격 산정할 때 뭐 예를 들면 1층부터 3층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20억 밑에 거래가 됐다. 그다음에 송파구에 이제 잠실의 잠실주공 5단지가 여기 음마만큼 랜드마크 아니에요. 그죠? 하나 남은 이제 재건축인데 요거 81.8 이게 이제 30평형대잖아요. 요 구층도 지난달 18일에 고가 대비 5억 원 넘게 하락한 24억 4천만 원. 그래서 같은 면적 15층 물건은 작년 9월에 작년 9월이니까 뭐 1년 전이잖아요. 29억 5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도 툭툭 빠진다. 그리고 송파구 문정도의 올림픽 해밀리타운도 이거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죠. 여기 30평형도 22일 신고가보다 6억 원 낮은 15억에 팔렸다. 15억이요? 15억. 그리고 양천구도 뭐 서울에서는 서울 서부 지역에서 가장 거래도 많고 중산층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신정동 목동 신시가 14단지 108.3 30평형대죠. 이것도 14층도 15월에 16억에 거래돼. 근데 이게 진짜 들어가서 실거래까지는 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 개 단지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 게 아니라 이른바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데서 4, 5억씩 5, 6억씩 뚝뚝 떨어지는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지방, 수도권, 외곽, 서울 예를 들면 뭐
노원, 도봉, 뭐 이런 강북 이런데 영끌에 또 많이 샀던데 이런 데서 사실은 비교적 중산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거래도 호가도 되게 촘촘하고 거래도 많이 되는 그리고 재건축까지 통과된 이슈가 있는 데들도 예.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한편 KB국민은행 시세 통계로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21보다 더 하락해서 0.1. 그러니까 이 국토원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덜 빠졌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전셋값도 비교적 많이 빠지고 있다는 뉴스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이제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들을 간헐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서울 지역에 투기 제한하는 투기 과열지란 이런 걸 풀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아마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 등을 비롯해서 정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융시장에 어떻게 보면 안정은 이 부동산 시장하고도 직간접 왜냐하면 이게 분양시장은 아예 거의 지금 뭐 멈췄죠. 멈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보다는 훨씬 더 긴급하게 좀 돌아간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집이 없는 젊은 분들은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집을 살려고 딱 마음 먹었던 분들도 한 템포 쉬어야 되나. 지금은 네, 그렇죠. 네. 정프로 생각이 좀 바뀌었을 걸. 저요? 작년보다. 저는 일단 전세 한 통 더 돌고 네, 그다음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아 얼굴에 그 부동산 얘기하면 약간 전보다는 표정이 좋아졌어. 아 작년까지 너무 배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네. 좋아졌어. 네, 한번 전세 한 2년만 더 살고 네.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죠. 네, 저 행복회로 기사 하나만 말씀드려도 돼요. 이게 행복회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우리 삼성전자 주주 600만 돌파했다고 뭐 그랬던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의 행복회로인 그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서버용 CPU 네. 인텔에서 어저께 뭐 SNS 하나 올렸는데 2023년 1월 10일 날 네, 네, 발표하겠다. 맞습니다. 출시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요거 한번 이건 조금 되지 않을까? 아유, 이제는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설마 인텔도 이제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사파이어 다음에 무슨 레피지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김프로님? 사파이어 다음에 항상 루비지 뭐야? 역시 뭐 IT 쪽으로는 굳이 뭐 제가 이제 엿주지 않겠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괜히 에메랄드야? 에메랄드죠. 루비 아니면 에메랄드지 뭐. 네. 그 다음은 우리는 그런 거 다 몰라도 이런 통섭의 지혜가 있잖아. 2024년. 2024년 네. 뭐 나올까요 그때? 터키석. 야, 호박 안 나온 게 어딘지. 터키석. 티르키예로 가죠. 티르키예로.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